네, 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오프닝을 어디에서 찍을까 물색하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네요.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도 있고 네, 지금 여기 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해도 도시숲이라는 이제 공원인데요. 좋은 게 이 벤치에 저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산책객들이 그냥 아무나 이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도 듣고 할 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네요. 전 저 있길래 당연히 고장이 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국룰이잖아요. 원래 저런 것들은 고장이 나 있어야 국룰인데 잘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따가 프리뷰하면서 함께 음악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오프닝 스팟을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저께 포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제 165회 정기연주에 관람을 했고요. 이제 이틀 뒤인 오늘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제 177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지난번에 다녀왔던 이렇게 춘천 이제 시향 때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때 감상했던 이 두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리고 슈만의 심포니 1번 봄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근데 레퍼토리가 조금 다르다,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당연히 이 브람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이제 그 당시에는 김동현 바이올리니스트께서 협연을 하셨고 이제 오늘은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께서 협연을 하시기 때문에 협연자가 달라서 일단 레퍼토리가 첫 번째 차이점이 거기서 나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슈만의 심포니 1번이 슈만의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고 이제 후대 말러가 이제 편곡한 말러 편곡 버전의 슈만 심포니 1번이 오늘 연주가 된다는 점에서 그 조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슈만 심포니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슈만 그리고 말러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계보의 연장선상에 함께 있다는 어떤 공통점, 또 상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슈만의 심포니 그리고 말러의 심포니를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봐서 비교를 그냥 직관적으로 해봐도 많이 다르죠. 이제 일례로 그냥 각자의 심포니 1번씩만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슈만 심포니 1번 그리고 말러 심포니 1번 악기 편성부터 일단 차이가 나고요. 일단 슈만 심포니가 이제 종래에 그냥 2관 편성을 유지했다면은 말러는 이제 4관으로 늘렸고, 또 악곡의 길이도 말러 쪽이 훨씬 길죠. 심지어 말러는 이제 5개 악장으로 이 교향곡 1번을 작곡을 해놓고 이제 블루민의 악장을 나중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길이가 된 것이지,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악곡의 길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다채로운 악상의 배치, 그리고 또 뭐 아도르노의 개념을 잠깐 또 빌려서 표현하자면 또 파현들, 이 말러의 교향곡에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같은 이제 낭만주의, 물론 말러가 좀 후대이긴 하지만 같은 낭만주의라고 놓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차이점이 많은 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러가 되게 독특하게 이 슈만의 심포니에 어쨌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지휘자로서의 말러는 다분히 바그네리안적인 이제 면모를 보였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18번 레퍼토리도 이제 바그너의 트리스탄이었고, 물론 베토벤의 피델리오도 많이 올렸다거나 하나 어쨌든 바그네리안임을 이제 스스로 자처를 했고, 그 동시에 뭐 브람스라든지 이렇게 슈만과 같은 선대 작곡가들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존경했고, 또 그 의미에서 이 슈만의 심포니도 이렇게 직접 편곡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함으로써 이 슈만의 심포니를 무대에 자주 올렸고, 또 그렇게 무대에 올리기 전에
이제 약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편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만의 심포니가 말러의 손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느냐 하면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원래 말러 편곡 버전의 슈만 심포니를 악보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거 슈만 오리지널 버전이거든요. 이거밖에 구하지를 못해서 이따가 이걸로 아마 감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선율이 거의 바뀌지 않았고, 이제 조금 말러가 건드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슈만의 심포니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곤 하는 이 빈약한 오케스트레이션, 투박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말러가 수정을 해서 뭐 금관악기라든지 아니면 팀파니의 사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 주제 선율도 더욱더 키워주고, 그에 맞게 이게 이 슈만 편곡 버전이랑 오리지널 버전을 이렇게 비교해서 감상해 보면은 그 시작부터 차이점이 조금 잘 드러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악곡의 문을 여는 이 트럼펫 그리고 호른의 이 유니즌 선율이 달라요. 그 부분이 아예 다른데, 먼저 슈만의 오리지널 심포니 1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러 편곡 버전을 들어볼게요. 사실 처음에 유니즌만 살짝 시작하는 음이 다르고, 또 결국에는 다시 똑같이 돌아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이 가락의 차이가 있다면은 요 맨 첫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주에 갔는데 슈만 심포니 1번 연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첫 유니즌 음만 듣고 이거 말러 편곡 버전인가 오리지널 버전인가를 최소 구분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의 높은 확률로 슈만은 오리지널 버전이겠지만 말러 편곡 버전은 그렇게 자주 연주가 되는 판이 아니어서요. 어쨌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을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듣다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금관과 뭐 팀파니가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듯한 느낌, 주선율도 더욱더 강조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금 말러다워졌다? 조금 말러다워진 슈만 심포니 1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연주회 프로그램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첫 곡이 이 슈만, 역시나 슈만의 작품인데 슈만의 헌정이라는 작품이에요. 비트무. 그래서 근데 이게 가곡이거든요. 피아노 반주만 딸려있는 가곡인데, 이거를 오케스트라로 어떻게 구현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작품의 제목이 지휘자님의 성함과 일치하죠. 이제 포항시립교향악단의 현재 음악 감독으로 계신 임원정 지휘자님의 성함과 일치한데, 아마 이걸 좀 노리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짧다면 짧은 악곡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서 오늘 포항시향이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임원정 지휘자님이 이제 저도 이 한 사람의 어떤 교향악 애호가로서 이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이제 과거에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계셨을 때 이제 전국 오케스트라, 국내 오케스트라로서는 이제 최초로 말러 전곡 사이클에 도전을 하셔서 완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국내 수많은 말러리안을 양산하는 이제 선효과를
내기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효과에 편승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계셨을 때는 이 브루크너 심포니 전곡 이제 녹음을 하셔서 또 데카에서 음반도 내셨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내셔서 또 이 브루크네리안을 또 양산에 내셨고, 이제 오늘 이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제 177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이 말러 편곡 버전의 슈만 심포니 전곡 연주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 임원정 지휘자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도들, 파격적인 시도들이 이제 한 사람의 교향악 팬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시도들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오늘 그 첫 순서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대가 많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제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제 177회 정기연주회 관람하고 나와서요, 오늘 공연 어땠는지 이 장소에서 다시 리뷰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깜깜해지면 제 얼굴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연 재밌게 보고 나와서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공연 관람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이 촬영 스팟을 찾는데, 아까 그 프리뷰 영상을 찍었던 거기서 찍고 싶었는데 거기 조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좀 조명이 밝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 찾다가 벤치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벤치에 있으니까 조명이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를 놔두고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으로 처량하네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이 포항시립교향악단이 이제 슈만 말러 편곡 버전의 슈만 심포니 4곡을 전곡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연주회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부터 이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 이 프리 콘서트, 그러니까 이제 연주회에 대한 사전 해설회 같은 거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항시향의 사무장? 단무장님? 이 최정호 선생님께서 이제 이 프리 콘서트 이제 해설을 맡아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쏙쏙 알아와가지고 그 점들을 이제 리뷰하면서 좀 이렇게 곁들여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슈만의 가곡, 헌정, 이 비드뭉을 어떻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를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 가곡의 그 주선율,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부르게 되는 그 주선율을 이제 현악기에 부여를 해서 이 멜로디를 연주하게끔 했는데, 이 바이올린부터 뭐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그 멜로디 음을 맡아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중성적인 이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이 비드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곡 버전으로만 듣다가 이 오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매력적인 작품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첫 곡 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리 콘서트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거 말고도 이 리스트가 이 비드뭉을 이 피아노 버전으로도 편곡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작품이 좋다고 하네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은 거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연주가 됐습니다.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께서 협연을 하셨는데 이제 확실히 조금 뭐 활기차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질주한다라는 듯한 느낌보다는 노련하고 관능적인 이제 그런 해석이 돋보였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 오늘 또 프리 콘서트 들으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것이 이 브람스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에 들어간대요. 물론 뭐 3대 뭐 5대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뭐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 안에 꼽았다는 것은 아마 그 나머지 두 개가 베토벤 그리고 멘델스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 분류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 세 악곡, 그 세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공통점이 어디 있느냐, 공유하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오케스트라와 이 협주악기에 놓여진 이 무게추의 균형,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무게가 치우치지 않고 너무 협주악기에만 도드라지지 않고 또 너무 협주악기가 또 이 오케스트라에 반주하는 격, 더블링하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콘체르토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협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무게 중심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제 그것이 가장 이 잘 균형이 맞는 작품 3개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꼽으라면 저보고 꼽으라 그래도 네 베토벤, 브람스, 맨델슨 네 이렇게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 3개, 그 균형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 3개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중에서도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더욱이나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악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아는 누군가는 왜 차이콥스키는 빼냐라고 굉장히 억울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억울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뭐 시벨리우스도 들어와야 되고 드보르작도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라는 것이 그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어떤 균형적인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이제 그 기준으로 뽑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거를 그 3개 작품을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꼽는 거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겠다마는 네. 그래서 이 임원정 지휘자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거 제가 임원정 지휘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이 무대 위에서 뵙게 되는 건데 더욱더 과감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도 이렇게 쿵쿵 부르시고 이 세부적인 아티큘레이션을 이렇게 이 디렉팅 하는 것도 전혀 망설임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포인팅도 하고 또 이렇게 쉿 이렇게 소리도 직접 내시고 약간 첼리비다케처럼 이렇게 추임새 그런 소리도 넣으시고 발도 부르시고 몸 동작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큼직큼직 하시고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은 약간 오픈 리허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디렉팅을 오늘 임원정 지휘자께서 선보이셨고요. 근데 그 과감한 디렉팅이 있었던 이유가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의 어떤 그 성부 간의 조절, 그러니까 주선율과 대선율 간의 조절, 뭐 바이올린과 이 베이스 첼로 간의 조절, 이 균형 조절, 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협주하는 악기와 이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간의 균형을 또 맞추는데 굉장히 큰 오늘 이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았나, 그런 맥락에서 이 과감한 디렉팅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그 오케스트라와 협주악기 간의 이 균형적인 균형미가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면 이제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지휘자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약간 그 톤마이스터처럼 이 소리 악기군에 따라서 소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조절하시는 걸 보고 지휘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지난번 군사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그래서 사실 그 브람스 콘체르토 듣고 약간 심포니를 하나 들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제 뭐 브람스의 콘체르토를 뭐 카덴자가 딸린 3악장짜리 심포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독주 악기가 그렇게 이제 튀지 않고 이 오케스트라와 잘 이렇게 어울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브람스 특유의 이 풍성한 이 낭만주의의 깃틀 위에 이제 자신만의 어떤 풍성한 색채나 감정 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아마 그렇게 3악장짜리 카덴자가 딸린 교향곡 심포니다 이렇게 불릴 텐데, 이제 오늘 임원정 지휘자 그리고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선보이신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이제 더욱이나 그러한 면모가 강조가 된 연주여서, 정말 오늘 이 연주를 통틀어서 심포니를 2개 들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연주였다. 그리고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연주를 감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미션 이후에 이제 슈만의 심포니 1번인데 말러가 편곡을 한 버전으로 이제 연주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 실제 공연장에서 이 말러 편곡 버전의 슈만 심포니를 듣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1사악장이 더욱더 그 이질감이 두드러졌고, 슈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작자가 사실은 이제 이 심포니 1번에 봄이라는 표제를 붙여놓고, 이제 원래는 악장마다도 이게 부제를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지난번 춘천 갔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지웠죠. 그 악장별 부제를 지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표제 음악 같이 보일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작곡가의 의도, 그러니까 표제 음악이긴 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표제 음악은 아니다. 봄을 표현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작곡가의 원작자의 의도가 그거였다면 이 슈만 편곡 말러 편곡 버전의 이 버전이 원작자의 의도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말러가 이 워낙 오케스트레이션, 특히나 팀판이나 이 호른 같은 이 베이스 음들을 굉장히 벌크업을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쉽사리 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봄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제 들으니까 이제 봄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작품만 띡 들려준다면 쉬이 봄이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오늘 감상을 했냐면, 그 이제 말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말러가 이 슈만의 교향곡을 편곡해서 이제 처음 무대 위에 올렸을 때 그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작품을 이제 감상을 하고자 했는데,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대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 했겠다. 좀 슈만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좋았냐 싫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슈만 안 같아요. 슈만 안 같아요. 네. 근데도 그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딱 단정지어서 좋다 싫다 말하기가 참 힘든, 네, 이제 그런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앙코르곡, 이제 협연자 앙코르는 오늘 없었고 오케스트라 앙코르로 그 동일한 작품 이 슈만 심포니 1번 2악장을 다시 한번 연주를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슈만과 부인 클라라의 이제 그 풋풋하고 되게 이렇게 애정 넘치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죠. 그 앞서서 연주됐던 그 비드뭉도 그렇고 이 슈만 심포니 1번의 2악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연계성을 바탕으로 오늘 프로그램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수미상관으로 이제 비드뭉으로 시작을 했으니 또 이제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이 슈만 심포니 1번의 2악장을 다시 한번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슈만이랑 브람스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엮어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계성도 있고 분위기도 이제 좀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둘 사이에 이제 좀 묘한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기 참 좋은 두 작곡가다.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의 정수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부 이제 끝나고 콘체르토 끝나고 이제 인터미션 시간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호른 소리가 자꾸 이 티로 홀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선율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앙코르 저거를 하시려나 살짝 기대를 했는데 그냥 연습을 하신 거였습니다. 네, 그 공연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막 이제 손 소독도 하고 체온도 재고 이제 QR 코드도 찍고 요즘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직원분이 그냥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래요. 왜지? 이틀 전에 한 번 왔다고 그냥 보내주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의상을 제 상하이를 블랙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청바지에 검정 티를 입었더니 단원인 줄 알고 그냥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냥 들여보내지? 하고 이렇게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단원 아니세요? 그래서 아닌데요. 네, 그런 또 웃픈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슈만 심포니 2악장으로 오늘 연주회를 마무리한 점도 이 하나의 이제 이 완성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끝마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페르마타의 전국 교향악단 순례기 오늘이 2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단 한 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6번째 교향악 순례, 이제 1년 하고도 1년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페르마타의 마지막 전국 교향악단 순례기의 목적지이자 정착지는 이 지금의 페르마타가 있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었을 이제 페르마타라는 지금의 이제 한 사람의 교향악 애호가를 만들어낸 아주 뜻깊은 악단이죠.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인천시립교향악단을 마지막으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새 이제 정말 한 번 남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끝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위기도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공연을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공백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포기할까, 이제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놓을까 망설였던 순간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한 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어느새 이렇게 또 끝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싱숭생숭하네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뿌듯하기도 하지만, 네, 뭐 어쨌든 끝난 건 아니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르마타의 전국교향악단 순례기는 26번째 이제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